네, 안녕하세요. 마키네 식구 여러분. 드디어 엄수경의 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뉴스. 네, 수경님,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뉴스 부탁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판다 엄수경입니다. 오늘 12월 20일이고요. 첫 번째 뉴스가 제가 한국경제 스크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가 이제 대부분 조금 완화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첫 번째 소식이. 지금 이거는 대형마트 완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대형마트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정에 뭐 이제 그 전통시장하고 좀 대립이 있어가지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형마트 휴일을 휴무 날씨잖아요. 일요일 같은 공휴일에 쉬잖아요. 예. 그리고 영업시간도 규제되어 있거든요. 10시 안으로 다 마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보니까 대형마트가 쉰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마트가, 어, 그 중간에 그러는 사이에 식자재 유통업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대형마트는 이제 좀 수그러들면서 그래서 유통공룡이라고 해서 식자재 마트 지역상권 위협한다. 장보고라든지 신세계라든지 그런 이제 식자재 유통이 이제 커지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로 위협이 크지 대형마트가 주는 위협이 적다라고 해서 대형마트도 지금 온라인 판매라든지 사람들이 쉬는 날 대형마트를 안 가면 온라인으로 다 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주변에 대형마트 문 닫는 것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줄 방향으로 지금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영업시간도 좀 이제 완화해주고 의무휴업도 완화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예. 그다음에 제가 오늘 신문 지문 스크랩이 안 돼가지고 이제 링크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기업 현금 확보 SK 부산 땅까지 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어제 우리 이제 튜터방에도 올라온 기사인데 SK 그룹이 가지고 있던 땅이 아마 남천동에 아웃백 아실 거예요. 예, 아웃백하고 메가마트 있는 그 땅. 거기가 이제 부산 도시가스 있고 메가마트 있고 빕스 아웃백 있는 그 부지거든요. 그 부지가 SK 그룹 거였는데 판다는 소식이 원래 올 초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거 대우 컨소시엄에서 이제 사들이기로 지금 이제 확정이 났고 SK그룹이 이렇게 하는 거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SK그룹 안에서 SKC, SK온, SK리치, 하이닉스 등이 전부 다 이제 자산 매각이거나 아니면 투자금 감축해서 지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2조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SK뿐만 아니라 HMM, 롯데, 뭐 효성, 코롱, 카롯데 뭐 등등등 대기업들이 지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내년에 경기가 아마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길게 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산을 매각해가면서 유동성을 대기업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우가 매입했으니까 뭘 지을까요? 그 땅에 뭐 지을 거라 예상이 되죠. 네. 그다음에 멈췄던 은행채 발행. 은행채 발행을 중단시켰었거든. 중단이다 보다기나 중단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지만 자제령을 딱 내렸었거든요. 자금들이 은행채로 딱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업체가 이제 자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채 발행을 제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자금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자금 필요한 걸 어디서 확보하냐니까 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예적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예적금을 이제 경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올려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은행채 발행을 지금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도 이제 막 오르던 게 이제 조금 이제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인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해가지고 굉장히 외출을 자제시키고 강압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지 분쟁이 일어나고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하면서 지금 다시 이제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이 통계 자체는 지금 부정확하고 완전히 개방을 하진 않지만 일단 자기들이 얘기하는 통계가 뭐냐면 하루 확진자가 1918명이다. 사망자가 2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은 이 확진자의 무증상자를 뺀대요. 어떤 사람을 넣냐면 폐렴이나 중증인 사람 정도 돼야지 확진자로 넣는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확진자가 한 10배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망자 2명도 이거는 이제 오류된 통계고 확실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관련자들한테서 나오는 얘기는 하루 2,700명 정도 사망자를 보고 있고 최소. 그래서 우리가 미국 할 때 보면 트럼프 때 보면 사망자가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 네, 지금 아마 중국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앞으로 더 심할 거다. 왜냐하면 더 인구가 많기 때문에 14억 인구 중에 우리도 겪어봤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거의 다 대부분 걸려야 좀 수그러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거의 10억이 넘는 상황에서 절반만 걸려도 그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이런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망자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감염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중국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태고 지금 이제 1차 파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자기들 이제 명절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21일부터 명절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제 명절이 2차 파동, 그다음에 그 명절에 기성객들 복귀할 때 3차 파동. 그래가지고 지금 큰 고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예요, 중국은. 네. 그다음에 5년 만에 음마 아파트가 2017년 이후에 음마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27억 매수에 빚이 24억이었대요. 예. 이게 언제 매수했냐면 작년 9월에 최고점일 때 매수한 것이고 이제 연끌한 거죠. 그죠? 근데 80% 대출이 88%가 대출인데 대출에서 대부업에서 이제 조달한 게 대부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나온 거고. 근데 이 물건만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때쯤에 강남에서 매입한 것들이 연끌한 것들이 P2P 대출이나 대부업 대출을 끼고 있는 물건이 많대요. 그 물건들이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서 못 버티고 지금 이제 이제 경매 넘어가면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린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 되면 아마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지금 5, 7개월 지나면.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 청정 지역이라고 강원도 쪽이 지금 미분양이 별로 안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미분양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강원 원주, 경기도 의왕 이쪽에 미분양 청정 지역이었으나 미분양 증가하고 있고 8구에 분양한 그 2군데서 54%가 미계약됐대요. 예. 그리고 의왕 같은 경우는 직대수 호재로 상승률 1위였는데 지금 집값 하락 전국 5위로 지금 내려앉았고요. 미분양도 함께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 과천, 파주도 지금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서 미분양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지금 좀 자세히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자들이 지금 요즘에 갑 오브 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1억당 드는 비용이 5, 60만 정도 되는데 확정 일자만으로는 안 된다. 전세권 설정해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생기가 불편하면서도 집주인들이 지금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거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대요. 예를 들어서 10월 16일에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집주인이 2주 뒤에 집을 또 팔았어. 그래서 새 주인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입자가 다시 나는 계약갱신권을 요구했다라고 강조했을 때 그 새 집주인이 그거를 거절을 할 수가 있대요. 예,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새 주인이라도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예, 그대로 갱신이 가는 게 아니고 네. 네, 판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 기사들 어제 본 거네요. 그래서 세주인,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막 안 되고 세입자 위주로 가서 음, 지금 좀 많이 완화된 거 맞죠?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음, 기사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조금 많이 완화해 주고 있구나.
네. 그리고 아까 아침에 처음 본 기사에서 생각해 보니 우리는 몰랐지만 대기업은 계속 정부 제재를 받고 있었구나. 마트 네, 그쵸. 부분도 저희는 생각 못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저희 해당되는 것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마트들이 대기업의 건설사로 매각된 과정들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거를 이게 다 연계가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네네네. 그쵸. 새삼 다시 보이네요. 이제 저희가 위기에 오니까 음, 그 전에 이런 일요일 날 휴점하고 토요일, 일요일 격주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큰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발을 묶는 네, 일이었다는 걸 우리는 맞아요. 몰랐잖아요. 그냥 우리는 네, 좀 불편했다 이 정도였는데 음,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에 타격이 네. 컸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막상 같은 마음이 되네요. 요즘에 많이 풀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네, 금리가 좀 내려가면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네,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경님 네, 오늘도 뉴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